오늘 우리 K증시는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였달까?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단숨에 8만 5천 전자로 오늘 승천했는데, 와, 진짜 이런 기세면은 당장 내일 하루에 5%만 올라도 바로 9만 전자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착심을 했나 봐. 자세한 얘기는 이따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 K증시 앞에서 빈익빈 부익부 하루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부익부가 삼성전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종이장사의 명가 SK에서도 부익부 케이스가 또 있었는데, 바로 SK D&D에서 어제부터 인적 분할을 한 SK 이터닉스, 이렇게 두 종목은 오늘 동반으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본주하고 분할한 주식이 둘이 같이 동반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이거는 종이장사 이 매뉴얼에도 없는 건데 깜짝 놀랐어. 하여튼 이렇게 삼성전자랑 이 SK 특정 대형주들이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는 사이에, 다른 데는 거의 추풍 낙엽의 신세를 면치 못했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닥은 오늘 갑자기 900선도 아까 깨지면서 800대로 꺾여버렸는데, 사실 요즘 웬일인지 너무 나댄다 했던 바이오랑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완전히 투매 비슷한 대량 매도세가 출현을 하면서 전부 줄초상이 났는데, 우선 바이오줄의 박살, 이거는 이름부터가 비슷한 박셀바이오가 임상 2상 과정에서 미승인 약을 임상 환자들한테 투여했다가 적발이 돼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가 났고요. 그래서 또 역시 K바이오는 이 맛에 한다. 그 중요한 임상시험, 그것도 2상에서 대상자가 무려 간세포 암 환자들 20명인데, 이분들한테 NK세포와 간동맥 주입 화학요법 병합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장의 변경 승인도 없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붙이는 라벨을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위반을 했다고 이 해당 기업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45일간 임상시험 업무 정지 처분이 때려졌습니다. 여기다가 또 요즘 잘 나가던 삼천당 제약은 미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는 찌라시가 오늘 돌면서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는데, 뭐 사측에서는 즉시 해당 루머는 사실 무근입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이미 K바이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잠시 잊고 있었는데, 역시 K바이오는 아사리판이다 이런 인식이 삽시간에 퍼진 뒤라서 삼천당 제약도 하락세를 되돌리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HLB도 역시 여기 지금 미국 FDA 승인 기다리는 그 중이다 보니까 일종의 연좌제로다가 같이 투매를 후드려 맞아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점심시간 직후에, 오늘 진짜 날씨도 낮에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점심 먹고 뭐 근처 공원이나 이제 이런 데 산책 하는 그런 분들 많았는데, 그렇게 밥 먹고 기분 좋게 꽃 구경하면서 봄 기운 느끼면서 소화시키고 잘 들어왔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태형건설 상장 폐지 소식이 떴습니다. 이미 지금도 뭐 거래 중지 중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상폐 결정 나올지 아무도 몰랐다는 이런 정말 깜짝 반응인데, 이게 태형건설 그 코스피 종목의 상폐 결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태형건설 68이라는 그 태형건설이 2021년 7월에 발행한 1000억 규모의 공모 회사채인데, 이것도 이미 정리 매매 중이었고, 이제 4월 4일 상장 폐지 결정이 이번에 다시 확대 재생산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번에 꼬리 자르기가 성공을 한다면은 태형건설 본주는 살아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지금 있는데, 아직은 정말 안개 속이어서 아무도 그 끝은 모르죠. 근데 하여간 오늘 같은 날 이런 소식도 전부 투심을 망가뜨리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외국인들은 선현물 합쳐서 토탈 2조 원대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쏠린 수급이었고,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ISM 제조업 지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연준 금리 인하의 명분이 또 하나 꺾여 버렸다고. 그래서 미 국채 금리 급등하고 환율도 급등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우리 K증시에서 반도체랑 방산 이쪽은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개장 전에 북한이 미사일 쏜 거랑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 영사관을 폭격해가지고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 등 해가지고 고위급 인사 7명이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리면서, 지금 하마스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날뛸 것이다, 이런 재료들이 오늘 우리 K방산을 더욱 귀하신 몸으로 만들었죠.
다음 원달러 환율은 일단 장중에 당국의 개입으로 보이는 달러 매도 원화 매수 포지션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면서 일단 어제에 이어서 추가 상승은 살짝 막아놓은 상태인데, 글쎄요, 연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미국 고용보고서랑 실업률 나올 때까지는 좀 변동성을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 대로 연준 금리 인하는 누가 뭐래도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아주 기본적인 처방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동성 완화를 해주는 명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버티기 들어가 있지. 거기다가 간밤에 ISM 제조업 지수는 50.3이 나와가지고 16개월 만에 그 있잖아요, 50선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이냐 둔화냐, 그 기준선 50선 위로 올라온 게 16개월 만에, 1년 반 만에 올라와가지고 마침내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이걸 보고도 지금 2달 남은 6월 FMC에서 연준이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해줘야만 된다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기에는 이거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인식이 월가에서 이제 각성을 했죠.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급적 경제 지표는 망하면 망할수록 좋다고 은근히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던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PC도 안 망했지, 이번 ISM은 망하기는커녕 완전히 흥했지.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1% 순간 급등 나오면서 4.3% 위로 뛰어 올랐고요. 이로 인해서 페드와치의 6월 금리 인하 확률도 거의 올 들어 최저 수준인 50%까지 후퇴를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반반의 확률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6월 금리 인하 확신이 반감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6월 금리 인하는 무조건 나온다고 이렇게 거의 맹신을 한다면은, 그때는 고용이 박살나가지고 지난달만 해도 3.9%였던 실업률이 다시 4% 중반대, 심지어 5%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그럼 미국 기업 실적들의 그닥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를 진짜 실업률이 올라가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증시에도 호재라고 판단하기는 무리다 이거죠. 이 당연한 사실을 정말 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반인 반수 나 같은 런던 고라니도 아는 이거를 월가에서 그 정말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 이걸 인정하는데 지금 2월, 3월, 4월까지 와서 무려 3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게 참 얼척이 없지만, 제가 바로 어제 한주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에서 지금 상승장은 이미 14회 말까지 와 있다, 이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만 급등한 거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HBM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5% 넘게 올랐는데, 그럼 외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에 SK하이닉스 다음에 세 번째로 남은 거 그냥 주워 먹는 애들이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이 정도 급등 나왔으면 사실 삼성전자는 더더욱 비중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계적인 매수세, 비중 채우기성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삼성전자 85,000전자까지 올려놨는데요. 하여간 삼성전자 빼고는 오늘 K증시 전반적으로 좀 휘청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매파적 외신에 더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반응인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금 미국 경제는 완전히 약에 쩔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미국은 지금 5.5% 기준금리야. 이게 22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유가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이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한 발 물러서고 싶어도 계속 채찍질을 하고 있는, 뭐 증시를 봐도 소비를 봐도 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애가 소화비만이야. 이대로 가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살 빼라고 운동을 시키는데 러닝머신에다 올려놓고 속도 5.5로 달리게 해놨어. 근데 옆에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애 불쌍하다고 계속 피자랑 과자랑 제티 막 이런 거 갖다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러닝머신은 밑에서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걷긴 하는데, 입에는 계속 그런 고칼로리 고열량 그리고 막 달달한 게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의 흥분 상태에서 몸은 또 혹사시키면서 이러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시킨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애 건강을 망치고 있는 이런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 애한테 뭐 퍼먹이는 할아버지가 바로 조 바이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K배터리 2차 전지주들까지 전부 대량 매도세가 또 출현을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오늘 밤에 이제 그 인도 대수 발표를 앞둔 테슬라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이제 전체가 알아누웠다. 과연 1분기 테슬라 인도 대수가 얼마나 안 좋을 거냐. 지금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갑자기 중국 판매 가격 인상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결국 테슬라는 할인 판매가 아니고서는 인도량 지탱이 힘들 거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거라고 이렇게 또 혹평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웰스파고는 테슬라 연간 인도량 전망치를 180만 대로 사실상 월가에서 가장 혹독하게 후려쳤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는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어디를 봐도 테슬라 수요 부진이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오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달았는데,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수요 부진에서 반등이 없으면 다른 전기차는 마찬가지고, 그럼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 소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즐겨 마시는 커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퀄리티, 맛, 가격,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커피, 보나파르테를 소개합니다. 보나파르테는 생두의 저장, 이송, 블렌딩부터 제품별로 모든 로스팅 과정을 자동화 처리해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로스팅된 원두는 디가싱을 통해 질소, 분쇄 포장되고요. 엑스레이 검사로 이물질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커피 머신과 함께 이 파드를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드 커피 머신은 27만 5천 원, 파드는 개당 약 400원입니다. 하루에 750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가 커피 브랜드 3분의 1 가격으로 고퀄리티의 이탈리아 커피를 언제 어디서든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파드커피는 티백처럼 종이로 제조되었지만 맛과 퀄리티는 기존 캡슐 커피보다 좋고요. 캡슐과 달리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친환경적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벚꽃 랠리 끝난 건가요? 서울은 아직 벚꽃은커녕 꽃봉오리도 안 올라왔는데, 오늘 코스닥 특히 2차 전지랑 바이오만 봐서는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외국인들 기관들이 패대기를 쳐버리던데, 그럼 이제 코스닥은 연말까지 다시 900선 못 보는 건가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 우리 명색이 K 빅테크인데 우리도 AI 한다고 생색만 냈지 실익도 없는, 거기다가 치지직인가 뭔가 그것도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역시 그것도 시들하고, 또 거기다가 알리 테무가 황사보다 무섭게 지금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반사 피해가 예상되는 그 네이버까지 어제 급등 나온 거 보면서 약간 그 회광반조라고, 그 전구도 꺼지기 전에 막판에 갑자기 반짝하고 밝아지는 그런 느낌 든다고 어제 미리 얘기했잖아.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HSBC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거기다 목표가는 기존 25만 원에서 시원하게 34만 원으로 올려치기 들어갔는데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전동화 턴어라운드 임박, 둘째 우호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셋째가 주주이익 개선 전망. 이렇게 진짜 주가에 도움되는 좋은 얘기는 다 했어. 결정적으로 실적이 올해 순이익 추정치 22% 상향, 그리고 내년 2025년 29% 상향까지 여기 곁들여졌습니다. 뭐 이 정도면 HSBC가 현대모비스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34만 원까지 업그레이드한 거 좀 이해는 되네요. 그다음 오늘은 이제 모처럼 형보다 못한 그런 아우였지만 그래도 외국계 증권사들이 뭐랄까 SK 하이닉스 어천가는 오늘도 계속되는데, 맥쿼리 증권에서 오늘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7만 원 나와가지고 어제 26만 원을 마치 경매하듯이 오늘 또 넘겨버렸는데요. 이유는 디램 공급 부족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와, 진짜 작년 연말까지도 디램 공급 과잉 왜 이렇게 안 끝나냐고 정말 지겹다고 막 투덜거렸는데, 그 어려운 걸 AI가 해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SK 하이닉스 디램 공급 부족이 지금 AI 업계에서는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현대 SK 하이닉스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럼에도 디램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AI가 고밀도 SSD 수요를 자극함에 따라서 올해 2024년부터 내후년 2026년까지 하이닉스의 낸드 이익률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맥쿼리 증권이 진단을 했어요. 자, 이어서 이 맥쿼리는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하루는 비록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기대감 만빵의 그런 분석을 또 내놓았는데, 현대차는 올해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28% 성장을 목표로 하고, 특히 이제 현대차의 강점인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공장에서 그냥 다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걸 무기로
올해 하이브리드로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또 그런 면에서 순수 전기차도 놓지 않는다. 그 기아 EV9 컨셉의 대형 SUV 세그먼트도 역시 올해 집중할 것으로 기대한다. 거기다 현대차는 안정적인 실적 더하기 경영 전략상으로도 아직은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맥쿼리는 현대차 목표가 29만 원. 사실상 외국계 목표가 최상단이죠. 여기다가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야, 요즘 진짜 외국계에서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미 얘네들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뭐 냄새 맡았어. 계속 지금 K 밸류업 그 종목들 이미 2월 말에 우리는 한번 맛보고 그냥 씻고 뜯고 버린 그 종목들 다시 지금 목표가 미친 듯이 올리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 다음 JP모가는 리노공업에 대해서 온디바이스 AI와 6G 사이클에 수혜주라면서 투자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30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이제 드디어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어떤 그 이벤트의 묘미인데 바로 삼성전자. 오늘은 HSBC가 아무리 요즘 SK하이닉스가 형보다 나은 아우로 활약을 했지만 K반도체 대장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삼성전자가 맞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SK하이닉스의 언더퍼폼을 했던 이유는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몇 가지 포텐셜들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은 2024년 말부터 시작될 삼성전자 HBM3 22단 그리고 DDR5 및 낸드 기술 전환 요거랑 모바일 실적 서프라이즈를 위한 AI 스마트폰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라고. 사실 그 통역 서비스 제공하는 이어폰 비롯해가지고 온디바이스 AI는 우리 삼성전자가 애플 이미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HSBC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11만 원에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 4월 3일 정부 발표 핵심이 지능형 CCTV 성능 평가로 국민 안전 강화한다. 이게 뭐 묻지마 범죄든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 대거 유입이든 뭐 어쨌든 간에 각종 그 치안 사고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테마죠, 증시에서. 다음 내일 과기부가 SDV 추진 동향 파악과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요걸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SDV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의미하는데 핵심은 자율주행하고 라이다 요쪽이고 마침 뉴스플로우에 타기도 좋은 그림과 주제죠. 그리고 내일 수요일이 또 제주 4.3 사건 76주년 그 추념식이 열리는 날인데 지금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여기 이제 대권 주자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특히 저는 반도체 장비 이쪽 분야에 그 미국 정부에서 인텔 밀어주듯이 우리도 강력한 정부 지원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부도 내일 빅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개막식. 사실 스마트 그리드 우리말로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도 이제 제가 3월 내내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 전선부터 변압기까지 정말 좋게 화답을 해줘서 고맙기 그지없고요. 다음 내일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방안 논의 이것도 있는데 해법 중에 하나로 저는 바이오 연료 이거는 이제 매장되어 있는 그런 화석 연료가 아니니까 우리도 충분히 기술만 가지고 승부를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마침 내일 또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는데 역시 뉴스에 올라오기 좋은 주제죠. 또 거기다가 농식품부가 축산 분뇨 에너지화 시설 현장 방문 이 행사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정화조 가축 분뇨만 모아서 포집해가는 그 차가 엄청난 에너지원의 보고로 막 그렇게 보일 정도로 저 똥이 그렇게 소똥 말똥이 이게 엄청난 에너지원이야 이게 다 돈이야 이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 내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 대책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동물복지 동물의학 관련주들이 증시에 있죠. 그리고 내일 경제지표는 3월 외환 보유액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IMBDX라는 암 진단 전문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이 3월 차이신 PMI를 공개하네요. 최근에 나온
제조업 PMI에서는 일단 중국 경제 바닥 찍었나? 중국 제조업 이제 드디어 턴어라운드 하나 이런 기대감이 나왔는데 내일 차이신 종합 PMI에서 서비스업 PMI까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 3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랑 ISM 이번엔 서비스업 지수가 나옵니다. 무조건 하여튼 망해야 된다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희망이 이번에도 박살이 날지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일 수요일 밤 정확하게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1시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오페크 회의도 마침 내일 밤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감산 나온다? 지금 안 그래도 유가에 지금 상승세 시동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유가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럼 바이든도 연준도 골치가 아파집니다. 왜? 미국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유가니까요. 그리고 내일 수요일 실적 발표 기업들 미국에서는 그 나이키하고 비슷하게 글로벌 소비 경기를 표시하는 리바이스, 그 다음 블랙베리 실적도 내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 공개되는데 이 블랙베리가 그 오바마의 핸드폰이라고 유명세를 탔었는데 그만큼 보안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블랙베리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쪽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